성중실록 230권 성종 20년 7월 8일 갑자 첫 번째 기사 1489년 명홍치 2년 영돈용 이상과 의정부에 명하여 올해의 백성을 옮기는 것과 사사집의 영선을 금하는 것이 어떠한지를 의논하게 하였다. 심해가 의논하기를 하삼도의 백성을 옮겨서 도도를 충실하게 하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며 또 올해에 멈추더라도 내년에 들여보낸다면 백성이 근심하고 옥망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니 올해에 들여보내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사사집을 짓는 것은 스스로 장만하는 일이니 금할 수 없겠습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백성을 옮기는 것은 중대한 일이므로 쉽사리 멈출 수 없으나 근년에 전령할 때 여러 고을 사람과 말이 맞이하고 보내기에 지쳐서 지탱하지 못할 형세인데다가 황해도 평안도 두 도는 사람이 적어 요역이 훨씬 무거운데 그 폐해를 받고 고달파서 스스로 보존하지 못합니다. 해마다 잇따라 하고 멈추지 않으면 아마도 백성이 편히 쉬지 못할 것이며 이제 가뭄의 재변도 있으니 우선 멈춰 내년을 기다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사사집의 일은 스스로 장면하는 것이므로 공가에 관계되지 않으니 관에서 금할 것이 없겠습니다 하고 홍흥 이급의 노사신 이철견 선순효 이승원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백성을 옮기는 것은 중대한 일이며 화기를 상하여 재변을 부르는 것은 이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아니니 국가에서 어찌 일이 없는 데서 즐거이 하겠습니까? 부득이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우선 들여보내지 말자고 하나 뒷날에 백성을 옮기는 의논을 다시 일으키는 것은 올해 다 들여보내어 민심의 의구를 없애는 것만 못합니다. 또 사사집의 일은 한정된 재물로 때를 봐서 하는 것이므로 일체 금하면 이것도 일을 버리고 때를 잃는 것이니 국가에서는 헤아릴 것이 없는 것으로 버려두고 관여하지 않는 것이 또한 온편하겠습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백성을 옮기는 것은 중대한 일인데 올해의 농사는 풍흉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가을 곡식이 성숙하거든 다시 의논하는 것이 없다하며 또 사사집의 일은 다 스스로 장만하는 일이니 금하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과연 대신에 의논과 같이 올해의 백성을 옮기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하겠다. 이 여러 의논을 헌부에 보이라 하였다. 절영은 다음으로 전하여 거느려 보냄을 말한다. 성조실록 230권 성종 20년 7월 8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은 박건 등이 자달을 올려 아뢰기를 백성을 옮겨서 변방을 충실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일이므로 그만둘 수 없다는 것을 신등이 모르는 것은 아니나 예감을 번거롭히는 까닭은 그 시기를 놓쳐 백성의 힘을 쉬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무와 백성을 옮기는 일은 다 중대한 일인데 한꺼번에 모두 거행하기는 어려운 형세입니다. 이제 군사 3만을 징발하므로 그 정보를 헤아리면 무려 12여만이고 유방하는 군사를 정보와 아울러 헤아리면 또 한 수만보다 덜하지는 않을 것이니 징발되어 오는 군사와 유방하는 군사를 제외하면 그 나머지가 얼마나 되겠으며 백성을 옮기는 때에 전송하고 공금하는 비용이 적지 않은데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경기 황해도는 강무할 때 모든 공급하는 일이 몰려드는데 관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주에다 백성에게서 나오는 것이니 백성을 옮길 때 지공하는 일은 힘이 미칠 겨를이 없습니다. 또 양계는 방수의 괴로움이 다른 도보다 훨씬 많은데 평안도는 경계가 중국에 있다라 중국 사신의 왕래와 우리나라 사신의 조경을 맞이하고 보내며 짐을 나르는 것이 다른 도에는 없는 것이나 이 도는 홀로 담당하는 데다가 더구나 지난해에는 백성을 옮기고 성을 쌓고 반고하는 일을 한꺼번에 모두 거행하여 고통을 받는 것이 한 가지가 아니므로 쉬게 하여 그 힘이 다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지쳐 병든 끝에 또 해마다 잇따라 일을 일으켜 쉴 데를 없게 하면 변방을 충실하게 하려다가 마침내 백성을 쇠잔하게 할 만하니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황해도 평안도는 백성이 적은데 한꺼번에 일을 일으켜 온 도가 소요하므로 훨씬 더 돌보아 백성의 힘을 아껴야 하니 빨리 예단하여 백성을 소생시키소서. 또 동팔참 수백리에 사는 백성과 동룡리의 백성은 관부에서는 한어를 쓰나 스스로 집 사람과 서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을 쓰니 본디 평안도에 살던 사람을 고황 때에 찾아간 자들인데 동팔참 일로
동팔참 일로에 사는 백성이 날로 번성하여 점점 우리 경계와 가까워오며 용봉 신참도 경계에 바짝 가까우거니와 요동 백성의 공부 영역이 허한 것은 우리 백성보다 훨씬 다를 뿐이 아닙니다. 상정에 있어서는 무거운 것을 피하여 가벼운 데로 가는 것이 이 새의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미리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깊은 인내와 두터운 언택으로 어루만지고 돌보아야 안정하여 살 수 있을 것이니 의주 등 연변의 10여성의 수령은 관우하고 자상하며 마음이 깨끗하고 고요하여 욕심이 없는 자를 가려 임금의 은택을 펴서 민심을 안정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금지하는 법을 엄하게 세워 국경을 굳게 하더라도 인심이 어찌 하루아침에 문득 수습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다시 대신에게 의논하여 정하겠다 하였다. 반고는 창고에 저장한 물건을 모두 꺼내어 정부와 대조해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동팔참은 압록강에서 중국 산해관 사이에 있던 8군데의 역차입니다. 우리나라 사신이 중국에 왕래하는 데 중요한 요로였다. 동령위는 명나라 홍무 19년 1386년에 여운양에 설치한 위소이다. 호발도가 납치해간 고려의 동북면 인민과 여진으로 구성되었다. 황명실록에 의하면 그 관할 범위는 동령, 휘발하, 상류, 남경, 국자가, 초하, 압록강, 하루에 걸쳐 광범위하였다. 고황은 명태조를 말한다. 성조실록 239권 성종 20년 7월 8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전교를 받들건대 환과를 돌보고 처녀에게 자장을 주는 등의 일을 더욱 밝혀 거행하라 하셨습니다. 신들이 삼가 대전에 살피건대 사족을 딸로서 나이가 30에 가까워도 가난하여 시집가지 못한 자에게는 적당히 돕는 재물을 주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며 빌어 먹되 친족이 없는 자와 늙은이로서 보호할 사람이 없는 자에게는 적당히 옷과 양식을 주라 하였는데 여러 고을의 수령과 경중의 오부가 마음을 써서 찾지 않으니 이제부터는 더욱 밝혀서 거행하되 환과가 있을 곳을 잃고 시집가는 시기를 잃은 일이 있어 뒤에 드러난 자가 있거든 과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30권 성종 20년 7월 8일 갑자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평안도 관찰사 이극돈에게 보내 의가의 아뢰기를 옮긴 백성 중에서 호수가 되는 사람이 혹 사사로운 일로 비부나 고공을 몰래 보내고서 달아났다고 거짓말하다가 정상의 자취가 다 드러난 자라면 본뒤 죄 주어야 마땅하겠으나 새로 옮긴 백성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는데 그 데려간 사람이 혹 달아나면 따라서 그 호수를 죄주는 것은 돌보고 오르만지는 돌이 아주 어그러지니 이 뒤로는 달아났다고 거짓말하는 호수 외에는 죄를 논하지 말아서 그 생업에 안정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30권 성종 20년 7월 9일 얼죽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안연손이 와사래기를 여러도의 목장은 한둘이 아닌데 이제 강무할 때 또 말을 모으는 군사를 내면 민간에서 소유할 것이니 올해의 전말을 멈추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30권 성종 20년 7월 9일 얼죽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강무하려면 예의에 있어 배령하이 하는 것이므로 이제 가까운 능에 먼저 참배하려 하니 예조를 시켜 길이를 가려서 아르게 하라. 지릉, 영릉에는 오래 참배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제 거행하고자 하는데 강무보다 먼저 하면 농사에 방해가 되고 강무보다 뒤에 하면 추운 때가 되겠으니 내년 가을에 거행할 수도 있을 듯하다. 다만 영릉은 가까운 곳이 아니니 군사들을 매우 괴롭히게 되는 것이 마음에 미안한데 어떻게 하여겠는가 하며 도승지 김거금 등이 아뢰기를 과연 위에서 분부하신 바와 같이 내년 가을에 강무에 따라 영릉에 가서 참배하는 것은 크게 해롭지 않을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재릉은 태조입이 신의왕후 한씨고 영릉은 세종과 급이 소훈 왕후의 심씨의 능이다. 성조실록 230권 성종 20년 7월 9일 얼죽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권변이와 사례기라. 이제 안요경이 사복시 판관으로서 본시의 첨등에 올랐으나 안요경은 문과나 무과의 출신이 아니고 또 현능이나 근로가 도 없는데 한 등급을 넣어서
오히려 제수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니 개정하소서 하니 명하여 이조에 묻자 이조에 사례기를 안유경은 여러 번 수령을 지냈고 오품의 벼슬을 한 것이 한둘이 아니며 이제 또 사만하였으므로 제수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30권 성종 20년 7월 9일 얼중 네 번째 기사. 영돈령 이상과 의정부에 명하여 백성을 넘기는 것이 온당한지를 의논하게 하였다. 심해가 의논하기를 강많은 군사가 수만에 이르더라도 각각 스스로 양식을 가지고 가고 관가에서 주는 것이 없으며 백성을 옮기는 일은 인심이 이미 미리 정하여졌고 여러 고을에 전령하니 무슨 큰 배단이 있겠습니까? 올해는 멈출 수 없으니 전에 의논한 대로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연필상은 의논하기를 강모와 백성을 옮기는 것은 모두 중대한 일인데 지형하고 전령할 즈음에 여러도의 백성의 힘이 혹지탱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이 때문에 신이 전에 의논하기를 우선 올해는 멈추고 내년을 기다려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지난해의 일은 겨울 3월만 한데 강모와 백성을 옮기는 것을 한꺼번에 거행하였습니다. 다만 대비께서 편찮으시기 때문에 멈추었으나 군사가 다 서울에 와서 거의 열흘 동안 머물렀으므로 대열하고 파하였으니 그 실행에 있어서는 지난해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고 이 극변은 의논하기를 하삼도에서 옮기는 백성들이 다 경기 일로에 모임으로 전령하는 폐해가 다른 도보다 더욱 심합니다. 옮기는 백성은 본디 들여보내야 마땅하겠으나 이제 강물을 당하였는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옮기는 백성이 200여 호이고 강제로 옮기게 하는 백성도 600여 호이므로 한꺼번에 들여보내면 그 수가 매우 많으니 적당히 줄여 무리를 나누면 배단이 없을 것입니다. 전령 절목을 도체자사로 하여금 상의하여 어쭈게 하여 시행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올해 들여보내는 강제로 옮기게 하는 백성 600호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옮기는 200호는 다 경기를 거쳐서 가고 그 백성을 옮기는 실도 강무하는 때와 같으므로 날라 옮기는 것을 경기 백성이 감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강제로 옮기게 하는 백성은 내년이 되거든 들여보내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옮기는 백성은 관에서 나르는 물건이 많지 않으니 올해 들여보내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백성을 옮기는 일을 우선 멈추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이 철견은 의논하기를 지난 무신년에 강무와 백성을 옮기는 일을 아울러 거행하였는데 강무는 그때 이마에 편법으로 멈추었으나 모든 일이 이미 장만되어 대일까지 하였으므로 강무한 것과 다를 것이 없었는데 백성을 옮기는 일은 이어서 하고 파하지 않았으니 전에 강무를 편법으로 멈춘 것은 백성을 옮기기 위한 것일 뿐이 아니라 마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멈춘 것입니다. 더구나 무리를 나누어 전령하는 일은 황궁한 뒤에 있을 것이니 어찌 큰 패단이 있겠습니까? 강무는 본디 해마다 있는 떳떳한 일인데 내년에 강무하면 백성을 옮기는 일을 내년에도 그만두겠습니까? 또 백성을 옮기는 일은 풍년을 만나야 할 수 있으며 풍년 흉년은 본디 미리 알 수 없는 것인데 올해는 마침 가을 곡식이 성숙할 희망이 있으니 들여보내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고 손수녀는 의논하기를 백성을 옮겨서 변방을 충실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큰 계책이므로 그만둘 수 없으나 간무와 백성을 옮기는 일을 한꺼번에 아울러 거행하는 패단은 과연 헌부에 선발한 것과 같으니 내년이 되거든 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고 이 승우는 의논하기를 강무는 해마다 늘 거행하므로 강무가 없는 해를 기다린다면 끝내 백성을 옮길 날이 없을 것입니다. 올해는 농사를 그르치게 이르지는 않은 것 같으니 백성을 옮기는 일은 멈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마는 들여보내는 시일은 강무와 같은 때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정문용은 의논하기를 백성을 옮기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일이므로 쉽사리 당하거나 물릴 수 없습니다. 올해에 옮겨야 마땅하겠습니다. 인심이 이미 정하여졌는데 이제 멈춘다면 그 다음 그 마음에 내년의 거치도 반드시 알 수 없으니 여기서나 저기서나 거치가 정하여지지 못한다고 생각되어 시름이 더욱 늘 것이고 큰일을 이룩할 기약이 없을 것이니 편안히 붙여 살게 하는 모든 일을 미리 갖추고 강무가 끝나거든 전송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니 이 극배의 언론을 따랐다. 성교실록 230권 성종 20년 7월 10일 병인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종실록 230권 성종 20년 7월 10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이 수공이와 사례기를 사람마다 외방의 직임을 즐기지 아니하므로 국가에서 법을 세우기를
외방의 관원이 사고를 핑계하여 면하려고 꾀하면 그 임기만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할 때는 도로 외방의 관직에 제수한다 하였습니다. 이제 문의혈령 경상은 관찰사의 이칙과 상피가 되기 때문에 다른 도의 수령과 바꾸어야 하는데 충익부 도사로 옮겨 제수하였으므로 법을 세운 본이 아주 어그러지니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이 수공이 다시 아뢰기를 이조에서 경상을 경관으로 차출하는 것은 정상이 없다 할 수 없으니 추국하여 주의주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30권 성종 20년 7월 10일 병인 세 번째 기사. 병조의 사례기를 경원보사 황사공, 판관 홍형이, 관하의 군사 김석산 등이 깨를 무역하기 위하여 밤을 타서 성을 넘어 야인의 집에 갔다가 올즈캅에게 잡히는 것을 단속하지 못한 죄는 율문에 의하면 장 60대에 해당합니다. 원성부사 6관 판관 이순명이 올즈캅이 장성 밑에 이르러 연대의 군사를 죽이고 잡아갈 때에 미처 구원하지 못한 죄와 절도사 하숙부 우후 정인운 평사 유순정이 변장으로서 마음을 써서 방어하지 않아 사람이 죽고 잡혀가게 한 죄는 모두 율문에 의하면 장 100대의 먼 변방으로 충군하고 고신을 죄다 뺏는 데에 해당합니다 하니 영돈영 이상과 승정원에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윤필상 이급배 윤호는 의논하기를 아랜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홍릉은 의논하기를 율문에 따라서 시행하여야 하겠으나 그 정상은 용서할 만합니다 하고 김극검 한건 조극지 안호 홍흥 박민은 의논하기를 죄와 율이 서로 맞습니다마는 하숙부는 침착하고 굳세게 깨끗하며 몇 도를 두루 맡았을 때에 가는 곳마다 훌륭한 공적이 있으므로 그가 변장이 된 것은 실로 공론에 맞으니 상상께서 결단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정인운 유순정은 아랜대로 윤호하나 장량은 속하라. 하숙부는 특별히 용서한다. 그 나머지는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30권 성종 20년 7월 10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사민 도 채찰사 노사신이 아뢰기를 옮길 백성이 머무르고자 원하는 곳은 전토를 아직 다 팔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백성을 옮기는 것은 국가에서 마지 못하여 하는 일인데 죄가 없는 백성을 강제로 변방에 옮기게 하여 본묘와 친척을 버리고 고향에서 멀리 떠나게 하는 것은 인정으로 견디지 못할 일이므로 새 장정을 마치고 난 나머지 아들, 사위, 아우, 조카 중에서 한 사람은 그 아내와 어린 자식을 아우러 소군에 따라 머무는 것을 허가하여 구업을 지키게 하여 그 마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제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남김없이 찾아서 들여보낸다면 국가가 백성에게 신의를 이룰 뿐더러 새로운 원망을 일으킬 것이니 예전대로 머무는 것을 허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30권 성종 20년 7월 11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박건희 등이 자자를 올려 아뢰기를 전조에서 사람을 뽑았을 때에는 그 사람이 어진지를 논하여야 하고 그 역임이 옳은지를 헤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전에 의정부 6조의 당화관은 모두 승서한다. 그 나머지는 평서하되 현능하거나 공로가 있는 자는 이 제안에 들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신등이 생각하건대 대전의 본인은 정부 6조 난관은 다 한때의 고선이므로 개만하면 승서하는 것이 본디 마땅하나 그 나머지 여러 관사의 관리는 반드시 현능하고 근로하여 승서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안요경은 정부 6조의 난관이 아니고 말할 만한 현능이나 그럴 만한 근로도 없는데 이조에서 역임이 오래된 것으로 높은 벼슬에 차슬을 넘어 옮긴 것은 대전의 본의를 어겼을 뿐더러 어진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섞어서 벼슬할 길을 연 것이니 사람을 전형하기를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이러한 횟수만을 취하고 어질고 어리석은 것을 가리지 않는다면 안요경처럼 역임이 오랜 조정의 신원은 얼마인지 모르는데 하류에 침체되어 있는 자가 어찌 주의다 안요경보다 못하겠습니까? 문과 무과에서 출신하여 사판에 오래 올라 있어도 5, 6품의 벼슬을 벗어나지 못한 자가 잠은 많은데 안요경 같은 자에게 무슨 현능이 있고 무슨 근로가 있기에 하루아침에 갑자기 높여 옮깁니까? 빨리 개정하도록 명하여 요양은 문을 닫고 모진의 길을 막으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모진은 자격 없이 벼슬에 오름을 말한다.
성주시로 230권 성종 20년 7월 11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차사 이집이 치게 하기를 도내 여러 고을의 문묘 중에서 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데도 종사하는 자는 김제군 향교의 문양공 조관 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조관은 군리 조연벽의 아들인데 나이 겨우 약관의 동당의 삼장과 염전의 중시에서 다 장두로 합격하였으므로 세상에서 전하기를 30년 전 육방두라 하고 벼슬이 찬성사에 이르렀으며 효행으로 정문하였으므로 고을 사람들이 그 마을을 효자리라 부르고 후세 사람이 춤하여 문묘에 죄사합니다 하였는데 예조에서 이에 의가히 아뢰기를 해주 향교 최충 최유신과 김제 향교의 조가는 모두 종사하는 줄에 들어 있는데 상가 구리를 살펴보건대 태주에 오현당이 있고 여주에 삼현당이 있고 여릉에 구양수가 묘가 있고 유주에 유자후 묘가 있으니 한굴에서 공덕이 있는 향선생을 위하여 따로 사당을 세워 제사하는 것은 있으나 문묘에 종사하는 것으로 말하면 예전에 그런 예가 없으니 최충 최유선 조관의 종사를 폐지하소서 하니 영돈영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조관은 고려 충렬왕 때 사람이다. 사전은 나라의 제사를 지내는 예전을 말한다. 삼장은 초시 복시 전시를 이름이다. 성조시로 230권 성종 20년 7월 11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경기관찰사 박승질의 계본에 의가히 아뢰기를 고향 사는 유학 백철중은 그 어미가 병이 있고 과천 사는 양녀 봉금은 그 지아비가 병이 있는데 다 손가락을 잘라 약에 타서 바쳐 병이 곧 나았고 양주 사는 사직 최효소는 상망에 반드시 부모의 무덤에 제사합니다. 그 효행과 절의가 참으로 아름답게 여길만 하니 대전에 따라 정문하고 복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시로 230권 성종 20년 7월 12일 무진 첫 번째 기사 호조에 전교하기를 두 대비전에 각각 면포 350필과 정포 150필과 쌀 100석을 바치라 하였다. 성조시로 230권 성종 20년 7월 10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차관한 정은 조국아와 쌀에기를 수령에게 조금만 상피만 있으면 문득 경직을 제수하니 배단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이조에서 제의를 헤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상을 살피소서. 양부의 장상의 벼슬은 지위도 같고 체제도 같거니와 고금을 두루 살펴보아도 기슬로 처우한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근일, 송흠, 김흥수는 다 의술로 지위가 당상이 된 것이니 이미 그 분수를 넘었는데 이제는 동지가 되기도 하고 첨지가 되기도 하여 장상줄에 끼었으므로 명기가 지극히 외람되니 개정하여 조정을 높이소서. 야인이 온성에 입고한 것을 하숙부는 변장으로서 방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벌을 먼저 받아야 마땅한데 전혀 벌하지 않고 놓아주어 죄를 묻지 않고 그 망녀만을 죄주었으므로 형벌을 거꾸로 써서 변장에게는 징계될 것이 없으니 율문대로 결단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시록 230권 성종 20년 7월 13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전일 황해도의 의관 이중래 진약을 나누어 보내어 고약한 병을 고쳤습니다. 창컨대 최초에 통계하여 50명 이상을 고친 자는 본사의 채아직을 주고 30명 이상 밖에 병을 고치려다 낫지 못한 자는 한 등의 복료를 주지 말아서 권장하고 징계하는 것을 보이소서 하니 영돈영 이상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심의윤필상 2급에 노사신 윤호는 의논하기를 아랜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아랜대로 시행하소서. 다만 50명 이상이나 30명 이하니 하는 것은 원수가 몇 사람인데 이렇게 약정하는 것이겠습니까? 원수가 50명 또는 30명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병이 낫고 안 낫는 것은 고치려는 것이 부지런하고 부지런하지 않은 데 달려 있으나 고치기 어려운 병도 있으니 수를 정하여 상주고 벌 주는 것은 또한 온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과연 좌의정의 애논과 같이 고치려는 것이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에 따라 병이 낫고 안 낫는 것을 안다는 것은 일정하게 관계가 될 수 없다. 부지런히 고쳐서 낫기 어려운 병을 낫게 한다는 적더라도 상줄만 하니 내 생각으로는 그 수를 약정할 수 없겠다. 경들도 의논하라 하였다. 김극건, 한건, 조국지,
안호 박미가 의논하기를 여러 고울에 병든 사람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여 액수를 정하기 어려우니 성상께서 분부하신 것이 마땅합니다. 대개 앓는 사람은 10분으로 겨누엄 아주 살아난 사람이 6분 이상이고 살아나지 못하여 죽은 사람이 1분 이하이면 상주고 아주 살아난 사람이 4분 이하이고 죽은 사람이 2분 이상이면 벌주고 살린 것은 5분이나 살리기 어려운 사람을 살릴 수 있었으면 6분 이상의 예에 따라 상주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다만 의원이 논상을 바라고 사실대로 아뢰지 않고 관찰사도 의원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면 온당하지 못하니 관찰사를 시켜 의원의 첩정을 받은 뒤에 그 고을의 첩정도 아울러 받게 하고 굳건하고 밝은 차사원을 시켜 살펴서 사실을 알아내도록 힘써서 아뢰게 하되 속인 정상이 드러나거든 수령 의원 차사원 모두 다 중하게 죄를 논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성전시력 230권 성종 20년 7월 13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청성부원군 심해 영도년 윤호 청성부원군 한치양을 유도대장으로 삼았다. 유도대장은 임금이 거동할 때 도성을 지키던 대장군을 말한다. 성조시로 230권 성종 20년 7월 13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삼부의 사례기를 여주사람 이의명이 하늘의 명이라고 핑계하고 망령되게 요사한 글과 요사한 말을 만들어 아렌주는 율문에 의하면 잠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시면은 의논하기를 이의명이 공초한 말을 살펴보건대 미친 병이 든 망령된 사람이니 따질 것도 못됩니다. 그 죄가 가볍지 않으니 형조시켜 상세히 복심하여 시행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이 의명의 일은 그 공초한 말을 보면 참으로 망령된 사람이며 또 그 말의 정리를 몹시 해치는 일이 아니므로 중간법으로 처치하는 것은 미안한 듯하니 사형을 감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그 상세한 말을 보면 미친 병이 든 사람이 아니고 바로 요망하게 백성을 현혹하는 무리이니 우선 아랫바에 따라서 상세히 복심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이 극배는 의논하기를 율문에 의하면 자명에 처하여야 마땅하나 성상께서 결단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아랜대로 시행하소서. 다만 말한 바는 망연된 생각으로 어지러이 말한 것이므로 신병으로 발광한 사람이 이니 여러 사람이 예로 논할 수는 없겠습니다. 아니 사형을 감으라고 명하였다. 선조실록 230권 성종 20년 7월 14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사관원정은 이 수공유와 쌀에기를 신들이 듣건대 행사의 중이 상교를 받았다고 핑계하고 군주를 함부로 써서 그 절을 수리하였고 감사와 수령도 함부로 주었다 하니 모두 추문하소서. 야인이 변방을 침범하는 것은 죄가 변장에게 있고 하수부는 막지 못하였으므로 중한죄를 처치하여야 마땅한데 특별히 놓아주어 형벌이 알맞지 않으니 어떻게 뒷사람을 징계하겠습니까? 율문대로 시행하소서. 송흠, 김흥수는 의술로 특별히 중추부에 제수되었으니 개정하소서. 상피가 있는 수령은 다른 도의 수령과 서로 바꾸는 것이 전례인데 이조에서 경상에게만은 경직에 차출하였으므로 권세를 농락하는 조짐이 여기에서 일어났으니 추국하여 주해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해인사의 여군에 대해서는 이미 하서하여 물었으니 우선 기다리라. 하석부엘은 과연 말한 바와 같으나 사정을 짐작하면 아마도 미처 그렇게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의인에게는 이 벼슬을 주는 것은 오늘 비롯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뒷사람을 권장하겠는가? 이조의 당상은 한 사람이 아닌데 어찌 사사로운 마음을 품고 권세를 농락하는 일이 있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30권 성종 20년 7월 14일 경호 두 번째 기사 개승부 유수 경기 관찰사와 하삼도의 관찰사 절도사에게 하교하기를 나라의 큰일은 사사와 융사에 있으므로 옛 임금은 다 진려 치병하여 수, 묘, 선, 수 하는 것을 중하게 여겼다. 참으로 길을 세워 백성을 불러 모아 전진처럼 버리고 앉고 쓰고 물러나고 나아가고 빨리 가고 천천히 가고 멀리 벌리고 가까이 다가가는 절도를 가르치는 까닭이 반드시 여기에 있으니 고인이 3번 북을 치면 뇌를 물고 나아가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여 한꺼번에 융병, 공제의 실속을 닦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강모하는 법은 곧 이 수, 묘, 선, 수의 뜻이라 조정대회는 오래 거행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기해년 이후로 국가의 일이 많아 여기에 미칠 겨를이 없다가
전에 2해 동안 외방의 군사를 징발하여 근교에 버렸으나 또한 사고 때문에 문득 다 파하여 보냈으니 건두를 친히 바치는 예의를 차리지 못하였을 뿐더러 게을러지기 쉬운 군졸이 오래 편안한 형세에 익숙하여 귀는 금고로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눈은 휘치의 빛을 보지 못하므로 갑자기 작은 적만 만나면 휩쓸려 길을 꺾일 형세가 되어 마침내 쓸 수 없게 되니 참으로 작은 일이 아니다. 이제 다행히 일이 없고 곡식도 익어가는데 이 큰일을 강습하는 것을 그만둘 수 있겠는가? 9월 28일에 교회에서 열병하고 10월 2일에 경기와 강원도에서 사냥하고자 한다. 이제 병부를 보내니 도내에 합험하여 이미 하버나의 집에 있는 제색, 수기의 군사를 모두 다 징발하여 왕래할 노비 외에 각각 15일의 양식을 가지고 9월 24일 살고지에 진을 치고 대령하라. 유방하는 군사와 번을 쉬는 수기, 제색의 군사 안에서 8월에 하버날 별시위, 갑사와 9월에 하버날 충순위 등의 제색 군사와 11월에 입번할 충순위와 기보의 정병은 징발하는 수에 들지 않는다 하였다. 진묘, 치병은 군사를 정제하여 출입합니다. 수, 묘, 선, 수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사시로 나누어 사냥하는 것을 이끄는다. 매는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입에 무는 젓가락처럼 생긴 나무 조각을 말한다. 건두는 제사에 쓰는 마른 고기이고 휘치는 신호하는 기이다. 합험은 맞추어 밝혀봄이다. 성주시로 230건 성종 20년 7월 10월 신내 첫 번째 개사 1번구 비전주 하성포 삼열 태수 원만 상성포 좌지 원차랑 송포 지좌 일기 태수 원이 일양 대우 살마 삼주 태수 무구 대마주 태수 종정구 월중수 종성홍이 사람을 보내어 토삼루를 바치다. 성주시로 230권 상종 20년 7월 10월 신미 두 번째 개사 사관한 대사관 이평등이 차자를 올려 아래기를 삼가 주례를 살펴보건대 공악은 몇을 줄에 끼지 못하였습니다. 의인이 사람을 이렇게 하는데 절실하기는 하나 그것이 반기의 소도가 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의사를 따로 세우고 역대가 이를 따라서 경사와 함께 끼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의관을 두어서 을이 모두 들어가도록 허가하였으나 본디 조사와는 구별이 있는데 그 사이에 들어 총애로 인연하여 지위가 당상에 이른 자가 있으니 옛 뜻과 같지 않을 뿐더러 또한 국법에 어그러집니다. 더구나 추부와 정부는 지위가 같고 채무가 같아서 바로 국가에서 재상을 대우하는 곳인데 송흠, 김흥수는 모두 의수로 외람되게 이를 차지하였으므로 명기가 혼란하게 베풀어지고 높고 낮은 것이 잘못 베풀어졌으니 이제 재상을 중하게 여기고 조정을 높이는 도리이겠습니까? 예전부터 의술을 잘하는 자라는 화타 편장만한 사람이 없는데 그때의 경사의 벼슬로 대우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송흠과 같은 무리들은 한낱 작은 기술로 지위가 외람되게 당상에 있는 것은 분수에서 이미 넘었으므로 뒤사람을 권장하기에 넉넉하겠으나 한때의 잘못된 정사를 떳떳하게 행할 규례로 삼아 세상을 대우하는 중기를 방수라는 권장하는 도구로 삼는다면 성도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 성피하는 수령은 의례 다른 도로 서로 바꾸는 것인데 요즘 이조에서 문의현령, 경상이 관찰사 이직과 상피가 있다 하여 법을 어기고 경직을 주고 다른 도와 서로 바꾸면 두 고을의 백성이 맞이하고 보내는 폐해를 함께 받을 것이라고 핑계하였습니다. 전에 이해천 군수 이승종이 상피가 있어 함양으로 옮기고 경상은 전에 임피 현령으로서 상피가 있어 문의로 옮긴 것이다. 농사철에 있었고 이제 충청도와 경계가 붙은 땅 가운데 관호가 문의와 서로 대등하고 길이 서울보다 가까운 곳이 반드시 없지 않을 것인데 반드시 경상에게 경직을 주어 문의 사람들이 전기를 얻고 양식을 싸가지고 가서 멀리 서울에 오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유사는 성법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고 조금이라도 꺾이거나 치우치게 굽히지 말아야 할 것인데 어찌 손이 가는 대로 밀고 당겨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뜻대로 하여야 마땅하겠습니까? 또 성음 등의 관말을 거두고 또 이조에서 법을 요동하는 죄를 살피소서. 하숙부는 변장으로서 방비를 떳떳하게 하지 않아서 외적이 침범하게 하였으므로 죄를 용서할 수 없는데 평사 우후만을 죄 주었습니다. 권외의 권한은 오로지 장수에게 있고 막속은 그 절도를 받을 뿐인데 이제 그 막속의 작은 자를 죄주고 장수는 여전히 저를 세워 관계가 없는 것 같이 하니
현장이 직분을 잘못하여 주해받는 것은 본디 그 율이 있고 또 전례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들어 용서받은 자가 있더라도 이는 조정이 형벌을 잘못한 것인데 또 그러되어 전례로 삼아 장수에게 징계될 것이 없고 변방의 일이 날로 해이하여지게 하니 그 해로운 것을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석부도 아울러 율문에 따라 주의해 주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30권 성종 20년 7월 15일 신미 세 번째 기사 민함을 조봉대부 사관은 헌납으로 삼았다. 성조실록 230권 성종 20년 7월 16일 MCN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궁방의 임무는 지극히 중요한데 모든 물건은 내고 드릴 때에 내관 한 사람과 서방색 한 사람만을 시켜 살피므로 간사하게 속이는 일이 있는 것을 면하지 못한다. 이제 서방색 두 사람과 내관 두 사람을 더도 이목을 넓히려 하니 해조를 시켜 채알을 의논하게 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30권 성종 20년 7월 16일 MCN 두 번째 기사 형조의 사례기를 전 충청도관찰사 최응현이 제 조카 신숙빈이 달아난 종을 잡아달라는 청을 받고 면천 군수를 시켜 고전의 집을 수색한 줄은 열문에 의하면 장 100대를 석바치게 하고 고신을 주에다 빼앗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파직만 하라고 명하였다. 성조실록 230권 성종 20년 7월 16일 MCN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이수공이와 쌀에기를 변방의 일은 지극히 중대하여 본디 소홀히 할 수 없는데 하숙부는 고뇌의 일을 전임하여 방비를 삼가지 않아 야인의 경계를 침범하게 하였으므로 자신이 무거운 죄를 지었고 막속의 작은 자의 죄가 충군에 이르렀으니 하숙부가 무슨 면목을 한 방면을 전제하여 예전처럼 절을 세우겠습니까? 송가 김흥수에게 작은 공로가 있기는 하나 모두가 마땅히 하야할 직분인데 외람되게 권장하는 은총을 입어 지위가 추부에 들어가 경대부에 끼었으니 조정을 높이는 방도가 아닙니다. 이조에서 경상을 경직에 제수하였으므로 사사로운 뜻을 품은 자치가 이미 드러났으니 이것은 권세를 농락하는 조짐을 여는 것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계속 성조실록 230권 성종 20년 7월 16일 MCN 네 번째 기사 사헌부지평 권빈이와 쌀의길이라 정근은 사포로서 사일이 차지 못하였는데 문이 현령에 제배되었고 이제는 중익부 도사와 바꿔 제수되었습니다. 정근은 문과 무과의 출신이 아니고 현능이나 걸로도 없는데 육품으로서 사일이 차지 못하여 오품에 높여 제수되었으니 신들은 아마도 자격 없이 무릅쓴 진용하는 길이 여기에서 점점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정하소서. 소사식은 전에 봉상시 판관을 맡아 작전의 일을 관장하였다가 고하로 파직되었으니 어찌 까닭이 없었겠습니까? 이제 온성 판관이 되었는데 온성은 서울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인심이 예전과 같지 않으므로 반드시 청렴하고 간이한 선비를 얻어야 진복할 수 있을 것인데 소사시간 청렴한 지조가 없으니 개정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이조에 물으라 하였다. 성조실록 230권 성종 20년 7월 17일은 개요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란 무릇 사람이 내 수사에 노비를 소송하는 것은 송사당한 노비가 한번 선도안에 적혔으면 송사한 자의 노비인 줄 알더라도 다시 고칠 수 없으므로 지난번에 이것을 애매하다고 생각하여 송사를 받도록 허가했는데 들어는 30년 전의 일로 어지러이 다투어 송사함으로 밀려서 결단하지 못하니 대체에 있어 온당하지 못하다. 이제부터는 법을 세워 기한을 정하여 기한 전의 일은 받아들여 다스리지 말게 하면 송사가 밀리지 않고 대체도 맞을 것이다.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신들이 생각하건대 대전 공천 조에 3년마다 소관을 만들고 20년 만에 정안을 고친다. 정안에 기록된 노비를 서로 성상하는 것은 수리하지 말라 하였는데 내 수사 노비 정안 소관의 적부를 만드는 것과 그것도 이와 같으니 선도안의 정안에 붙인 노비는 대전의 공천조의 예의에 따라 다투어 송사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자 선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30권 성종 20년 7월 17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임금이 형조 판서 김종직이 앓는다는 말을 듣고서 특별히 말미를 내려 치료하게 하고 또 의사를 시켜 약을 지어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230권 성종 20년 7월 17일 개요 네 번째 기사 축성도 채찰사 홍응이 아뢰기를
의주장성의 도를 나르는 군사로 늘 평안도의 연호군을 써서 해마다 잇따라 노역함으로 피폐할까 염려스러우니 올해는 연호군의 반을 쓰고 여러 진의 보병 수군을 아울러 쓰소서. 오는 9월 20일에 일을 시작할 개성부의 성을 쌓는 일은 올 춘하 등의 예에 따라 본부의 정병과 경기 충청 황해도의 당령 수군을 써서 오는 9월 20일에 일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의주의 성을 쌓는 일의 패단을 어찌하여 오늘에 염려하고 전일에 염려하지 않았겠는가? 전례대로 전수를 일시키고 개성부의 일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연호군은 나라에서 큰 토목공사를 할 때 호적을 통해 거지에게 대규모로 동원하던 대수 인원을 말한다. 즉 일반 민호 각 호에 배당되어 부역에 나가는 인물을 말한다. 성조실록 230권 성종 20년 7월 17일 개요온 네 번째 기사 사복시 제조 윤호 이철견의 제도에 전말을 보낼 것을 청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철산 목장의 일은 이런 것이 더욱 많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마정은 궁극의 중대한 일이다마는 이제 강무할 것인데 또 전말을 보내면 아마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철산의 일은 과연 아랫바와 같으면 병조 판서를 보내 의주의 성을 쌓는 일을 살피려 하니 그 요속을 시켜 철산에서 말을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30권 성종 20년 7월 17일 개요 다섯 번째 기사 이조의 사례기를 소사식은 문과 출신으로 예조, 주화랑, 경기, 도사, 공조, 정량이 되었었습니다. 아무리 하등을 차지하였더라도 이미 2년을 지냈으므로 규례에 따라 의망하였는데 별로 소문은 없었습니다. 하니 명하에 사무에 보냈다. 장량 표연마리와 사례기를 소사식은 적전 판관이 되어 맡은 것이 공물뿐인데 고가의 하등을 차지하였으니 어찌 말이 없겠습니까? 오진의 판관은 백성을 어루만지고 야인을 진독함으로 그 직임이 매우 중하니 반드시 육조의 난관 중에서 명망이 있는 자를 제수하여야 합니다. 소사식은 청렴하고 안정한 선비가 아니므로 그 직임에 맞지 않으니 개정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30권 성종 20년 7월 17일 개요 여섯 번째 기사 영동령 이상과 의정부에 명하여 하석부를 죄주는 것이 온당한지를 의논하게 하였다. 심해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하석부의 죄는 김백경의 일가수로 같습니다. 죄는 같은데 벌이 다르니 간원에서 아린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홍응연호는 의논하기를 한 방면의 일은 책임의 원수에게 있기는 하나 쥐처럼 훔치고 개처럼 훔치는 좀도둑은 본디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석부는 사람됨이 청렴하고 간이하여 예전부터 변방의 일에 익숙하니 본디 한 번 넘어졌다 하여 찰림하여 발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고 이철견 선수녀는 의논하기를 변방의 일은 지극히 중대한데 하석부를 전혀 벌하지 않고서 놓아주고 망령만 죄주었으니 이것은 전하께서 대신을 너그러이 대우하는 도리이나 변장을 경계하는 방도로는 온당하지 못한 듯합니다 하고 정문영 이승문은 의논하기를 하석부는 정인운 유순정과 죄가 같은데 하석부는 용서받았으니 이것이 특별한 은혜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나 하석부가 무슨 낯을 들고 관직에 있어 호령을 펴겠습니까? 더구나 죄는 같은데 벌이 다르니 이래 채무가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홍흥 등의 의논을 따랐다. 성조실록 230권 성종 20년 7월 17일 개요 일곱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강학손이 공초하기를 경준이 판결사이었을 때 나에게 말하기를 김흥수가 진고하니란 선선부원군의 집에서 너에게 옮기도록 청한 것이다 하였고 그 뒤에 성선부원군의 집에서 종 물비를 시켜 다시 우리 집에 와서 청하였습니다 하였으니 김흥수의 공사를 빨리 결단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의정 노사신도 죄가 없을 수 없으니 아울러 그에게까지 물으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우의정은 주문하지 말라 하였다. 노사신이 와서 아뢰기를 신은 경준에게 이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신이 처에게 물으니 처가 말하기를 오촌질 강학손과 얼손 심담이 함께 우리 집에 왔는데 심담이 청하기에 나에게 장례원의 송사가 있는데 강학손에게 부탁하여 빨리 분변하기 바란다 하기에 내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나 심담의 청에 따라 물비를 시켜 강학손에게 심담이 말한 것과 같이 부탁하였을 뿐이고 다른 청은 하지 않았다 합니다. 그러나 의금부에서 신도 아울러 주문하기를 청하였으므로 신이 나라의 일에 참여하여 의논하기가 미안하니 비엄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이미 안다 비엄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230권 성종 20년 7월 18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사업에 쌓은 박근 등이 자잘을 올려 아뢰기를 소사식은 문과 출신으로 벼슬을 지낸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공부를 맡은 관사를 한 번만 타서 바로 하고를 차지하였으니 큰 사고가 없다면 하루아침에 하등을 차지하고 말았겠습니까? 그 사이에 범한 것은 무슨 일이라고 지적할 수 없더라도 아마도 담호 또는 번요일 것입니다. 두 가지에서 하나에 걸렸다 해도 쓸만한 곳이 없는데 더구나 선임하는 곳이겠습니까? 하등으로 고가할 때 반드시 무리가 있었을 것이고 그때의 이목이 지금도 남아 있을 것인데 북도의 사람에게 어찌 이목이 없겠습니까? 선생께서 한갓 과거로 출신하여 벼슬을 지낸 것이 오래되었다 하여 그대로 이 벼슬을 맡기시면 백성과 이적을 진복하지 못할 뿐더러 또한 아마도 백성과 이적이 이 때문에 국가의 경중을 헤아릴 것이니 살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30권 성종 20년 7월 18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사관한정은 이수공이 송흠, 김흥수의 외람된 벼슬을 고치고 하숙부를 윤문들의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30권 성종 20년 7월 19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소이전의 사자가 동철 2만 근을 바쳤는데 호조에서는 그 값으로 면주, 면포, 정포를 섞어서 주자가 의논하였으나 그 사자가 말하기를 우리 임금은 죄다 면포로 주지 않으면 동철을 도로 가지고 오라 하였으니 면포가 아니면 내가 감히 받을 수 없다 하니 어떻게 처치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다 면포로 주라 하였다. 성조실록 230권 성종 20년 7월 19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상부대산 박근 등이 사자를 올리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들이 소사식을 온성판관에 맞지 않는다고 논하였는데 성상께서 본부에서 아랜 것에 따라 인물이 썰만한지를 하문하시니 이조에서는 소사식의 출신과 내력을 써서 대답하였습니다. 소사식의 하등을 차지한 것은 다른 공무로 실사한 것과 달라서 그때 무리가 들끓었는데 이조에서는 어찌 듣지 못하였겠습니까? 그런데도 별로 소문이 없었다고 하였으니 그 은폐하는 증상이 뚜렷합니다. 또 아직 개만하지 않은 수령은 상피가 있더라도 다른 데에 받고 차출하는 것인데 문의현령 경상만은 경직에 의망하였고 개만하지 않은 경관은 높여 소용하지 못하는 것이 규례인데 사포 정건을 문의현령에 제수하였다가 개정하여 중익부 도서로 높여 제수하였으니 이는 경상에게 한 번 잘못하고 정건에게서 두 번 잘못하고 소사식에게서 또 잘못하였습니다.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니 주문하여 권세를 쓰는 조짐을 누르소서 하였는데 영도운영 이상에게 의논을 하고 명하였다. 심야가 의논하기를 신은 소사식과 일을 같이 한 적이 없고 교훈도 없으므로 심수로의 청탁과 행사의 능부를 모릅니다마는 듣기로는 소사식이 문과에 출신하여 청류한 벼슬을 지냈고 전초에서 하등을 차지한 것은 불행한 데서 나온 것이라 합니다. 신은 온성판관으로 어찌하여 마땅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어찌 마땅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상패가 있는 수령은 다른 도의 수령과 바꿔 자출하는 것이 규례이니 이전은 잘못이 있는 것을 면하지 못하나 혈령과 도사는 다 오픈벼슬인데 무슨 안 될 것이겠습니까?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차자대로 시행하소서. 다만 소사식의 하고를 받은 것은 무슨 죄 때문인지 모르겠으니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은 적전에 공무를 맡은 관사에 있었으므로 제양하는 물건을 남용하였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 그러하지 않은데 의사할 뿐이고 밝히기 어려운 죄를 당하여 버려진다면 종신토록 사료에 끼지 못할 것이니 또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헌부에 전개하기를 대저 전추의 권세를 잡은 자 중에는 폄하여야 할 것인데 폄하지 않은 자도 있고 폄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폄하는 자도 있으나 대전에 수령이 전체에서 하구를 차지하면 2년을 지나서 소용한다 하였으니 어찌 밝히기 어려운 일로 버리고 쓰지 않아야 하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30권 성종 20년 7월 20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첨지 중추부산 윤효손이 와서 아뢰기를 왕세자의 장복이 정하여지지 않은 것을 신이 전에 아뢰었습니다. 신이 정조사가 되어 북경에 가니 청컨대 중국 친왕의 세자의 장복을 물어보고 우리나라 왕세자의 조화 조참대의 장복을 정하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장복은 문체가 있는 옷을 말한다.
성주시로 230건 성중 20년 7월 21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박관 등이 자자를 올려 소사식이 오진의 판단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논하고 또 전주의 잘못을 탄핵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주시로 230번 성중 20년 7월 21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사관 김전 등이 상소하였는데 하숙부는 북변을 열도하여 한 방면을 전제하되 군노를 잘 닦지 못하여 야인이 변방을 침범하여 우리 백성을 약탈하게 하였으니 이는 이미 절도하는 직임을 잃은 것인데 전혀 벌하지 않고 놓아주어 다스리지 않고 그 배설에 그대로 있게 하였으니 형벌이 참남할 뿐더러 뒷날의 걱정도 두렵습니다. 전하께서는 무사람의 의논에 따라 율문대로 주의를 정하여야 할 것인데 다만 한두 신하의 의논에 따라 전혀 벌을 하지 않고 놓아주셨으니 그 하숙부를 대하는 성은은 제각하나 변방에 대하여는 어떠하겠습니까? 신들이 또 살피건대 주부와 정부는 같은 체제이니 곧 국가에서 경상을 대우하는 곳이요 기술자가 함부로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송흠, 김흥수는 전일에 작은 노고가 있었더라도 직분의 일이요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닌데 외람되게 의기로 혹 금들을 내리기도 하고 당상을 주기도 하여 명기가 이미 어지러워졌는데다가 또 지위가 추부에 들게 되어 장상에 끼었으니 전하께서 성흠을 대우하시는 은혜는 지극하나 작상이 외람한 것에 대하여서는 어떠하겠습니까? 다시 여러 번 생각하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주시로 230건 성중 20년 7월 20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우의정 노사신이 와서 아뢰기를 김흥수가 진고한 것을 강학선에게 옮겼는데 신은 경중과 말한 것이 없고 다만 아내가 심담의 말에 따라 강학선에게 부탁하였으나 한 집의 책임은 가장이 맡아야 하므로 신이 삼공의 자리에 있는 것이 마음에 참으로 미안하니 사직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강학선이 말이 궁하여 빙계한 말이다. 정성이 어찌 청탁하려 하였겠는가 비험하지 말라 하였다. 성주시로 230권 성중 20년 7월 20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이조판사 성준이와 쌀에기를 신은 본디 정건을 모르므로 사람됨도 잘 모릅니다마는 동료가 다 쓸만한 사람이고 이력도 많으며 또 이제 사포로서 개만하지 못한 것이 한 달뿐이고 이미 오품인 현령이 되었으니 품계 같은 도사로 바꿔 제수하는 것은 안 될 것이 없겠다 하고 신의 생각에도 그렇다고 여겨 주의하였습니다. 소사식으로 말하면 하등을 차지하였더라도 처음부터 죄명이 없었고 소문도 없었으므로 신들의 규례에 따라 주의하였습니다. 이제 헌부에서 신들에게 사정이 있었다고 논하나 신은 재주와 덕이 없어 상은을 지나치게 입어 외람되게 중임을 받았으므로 늘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을 품었는데 더구나 감히 사정을 써서 하늘을 속이겠습니까? 옥에 나아가 스스로 밝히겠습니다 하였으나 허가하지 않았다. 성주시로 230권 성중 20년 7월 20일 모인 세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접대 특별히 성균관의 사문의 모임에 화준 둘을 내려 늘 설치하여 장식하게 하였는데 이제 삼가 간수하지 못하고 그 중에 하나를 떨어뜨려 깨쳤으니 추국하여 주의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옛사람이 만오반을 깨뜨린 일이 있었으나 역시 꾸짖지 않았거니와 단지를 깨뜨린 것은 과요 일본이니 어찌 죄를 다스리겠는가 다시 단지를 내리라 하였다. 화주는 그림이 있는 술단지를 말한다. 성주시로 230권 성중 20년 7월 22일 무인 네 번째 기사 병조의 사례기를 청로되는 시제하는 법이 없으므로 그 입속된 자가 거의 다 사정이 무례한 무리이니 근시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시제하여 벼슬을 제수하고 원상하는 절목을 뒤에 조목으로 버려 적었습니다. 1시제는 장용의 예에 따라 240보 1시 이상과 1주와 1역의 세 가지 제주에 입격한 자는 입속을 허가한다. 1. 원액 200인을 5번으로 나누어 40번마다 40인으로 하여 4개월마다 서로 교체한다. 1. 장용이 최하 15 안에서 정7품 1과 정8품 1과 정9품 4를 옮겨줘 그 사일의 다수에 따라 서로 교체하여 제수하고 그 나머지 배수를 제수받지 못한 자는 예전대로 월봉을 준다. 1. 입적한 4일이 126일에 차면 품계를 높이되 종 5품의 영직으로 거간한다.
팽배 사대졸의 예의에 따라 일부를 준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창로대는 임금의 거동 때 시위를 엄하게 하기 위해 설치된 군대이다. 성종실록 15년 10월 9일 주의에 의하면 임금이 거동할 때 대가 앞의 시위가 엄하지 못하므로 팽배 대졸 파족이 중에서 나이 젊고 장실한 자를 뽑아 복색을 달리하고 붉은 막대기를 가지고 연을 시위하여 가게 하였는데 이름하여 청로대라고 하였다. 영직은 직함만 주고 관직에는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제도이다. 품계를 주기 위한 것으로 군사상의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주었다. 검교나 첨설직 대신에 만든 허직이다. 성주시록 230권 성종 20년 7월 23일 김효 첫 번째 기사 문과 무과의 언영년을 의정부에 내려 주악을 내리고 영의정 윤필상 우찬성 손수녀 좌참찬 이승원 우참찬 전문영에게 명하여 압연하게 하였다. 성조시록 230권 성종 20년 7월 23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장례훈의 전교하기를 내수사의 선두안에 붙인 노비는 제4의 정안에 붙인 노비의 예에 따라 송사하는 것을 허가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시록 230권 성종 20년 7월 24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사헌부장령 표연말이 아래기를 의금부에서 강학손이 법을 굽혀서 장모를 받은 것을 살펴서 밝혔으니 범한 것이 중하거니와 말이 우의정 노사신에게 관련되었는데 특별히 명하여 주문하지 말게 하셨습니다. 노사신은 대신으로서 일이 큰 죄에 관련되었으므로 가리지 않을 수 없으니 건부의 살인대로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정승이 어찌 그러한 일을 하겠는가 하였다. 표연말이 아래기를 강학수는 송사를 판결하는 관리로서 법을 굽혀 그릇 판결하고 장호가 어지러움으로 조정에서 모두가 부끄럽게 여기니 그 말이 미친 나는 추액하여 가려 밝혀야 워낙 마땅한데 더구나 삼공의 대신이겠습니까? 이제 가리지 않는다면 무사람의 의심을 없애지 못할 뿐더러 노사신의 마음도 어찌 스스로 편안하겠습니까? 이것은 대신을 존중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증거에 따라 추문하에 가려서 바로잡아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근거가 없는 일로 대상을 옥에 내리는 것이 옳겠는가 하였다. 성조시록 230권 성종 20년 7월 25일 신사 첫 번째 기사 병조의 전교하기를 금루 관원이 상언하에 충천 위의 예의에 따라 제도에 전향할 때 제아의에게 돌아가 보기를 바랐다. 이들은 천문을 잘 알아서 그 직임이 지극히 중하니 무릇 향을 내릴 때 참여하도록 허가하라 하였다. 금루는 궁중에서 시각을 알리기 위해 설치한 누각을 말한다. 성조시록 230권 성종 20년 7월 25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분대감찰 안당의 개본에 의가히 아래기를 진주사람 정은부의 아내 학비가 지아비의 종제 하치성과 간통하였는데 이제 이미 다 승복하였습니다. 다만 정은부의 아내의 어미 공씨가 지아비의 삼촌질 정윤래와 간통한 일은 이웃사람이 말하기를 공씨가 지아비 정미가 죽은 뒤에 정윤래를 불러 제 집에서 자기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다 의심한다 하나 다른 증거가 없으니 우선 서로 용언하는 법에 불구하고 노비와 족속을 형신하소서 하니 헌부에 전교하기를 여염의 일반 백성은 의사한 것을 한마디 말하면 무사람이 따라서 어울려 같은 양으로 말을 같게 하는 것이 본디 그러하다. 권득영의 아내처럼 정상이 이미 드러났으면 형신을 아니할 수 없으나 이제 12여 년이나 밝히기 어렵던 일을 용언하는 법에 불구하고 갑자기 형장을 가한다면 옥사가 미치는 바에 죄 없이 화를 당하는 자가 반드시 많아 화기를 상할 듯하니 내 생각으로는 주문하지 않더라도 좋을 것 같다 하였다. 장령 안윤손이 와서 아뢰기를 공씨의 딸 학비가 이미 그 정성을 부르었으니 그 집의 풍습이 바르지 않은 것을 알만합니다. 정윤래가 공씨의 집에서 잤으므로 추한 소리가 잘못 들리는데 버려두고 후문하지 않는다면 엄난한 것이 풍습이 되어 유리가 점점 무너져 만류를 다시는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니 신들은 독리사람과 호상한 족속에게 먼저 묻기를 청합니다. 그러면 서로 용언할 자에게 묻지 않더라도 정상을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분대감찰은 지방관리의 치적, 건만, 청탁과 백성들의 빈부 고락을 조사하고 또 각
관청의 감독과 검열을 위하여 지방에 파견하던 사헌부의 감찰이다. 행대감찰 분대어사라고 하였다. 용어는 친속의 죄인을 숨겨줄 경우 발각되더라도 친족 간의 우의를 존중하여 숨겨준 이에게 죄를 주지 않는 법이다. 대명률 친속 상위 용언조에 보면 무릇 동거하는 친속과 대공 9달 복을 입는 친족 사이 이상의 친속과 외조부모, 외손, 처부모, 사위와 손부, 남편의 형제 및 형제의 아내가 죄가 있을 때 서로 숨겨주는 것은 용서하고 노비와 고공인이 가장을 위하여 숨겨주는 것은 모두 논의하지 않는다. 만약 그 일을 누설하거나 소식을 통보하여 죄인을 도피시켜 숨게 한 자도 죄에 연좌되지 않는다고 하였다.